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2020년 들어 우리 한국에 중국 폐렴이 확산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국민청원 게시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재인 씨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 현재까지 61만 명 이상이 거기에 같은 뜻이다 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잠잠합니다. 핑계가 있죠. 30일 동안 기다린다. 그래서 2월 22일까지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된다. 이런 심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국민의 바람이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점을 알려주는 정보라는 것은 분명하죠. 현재 중국 폐렴은 대단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입국 금지를 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주 초등학생다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민들은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 못 들어오게 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에서 2대째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중국인을 못 들어오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중국인, 그러지만 그것이 중국 국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중국 땅에서 오는 사람, 대체로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인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요구를 했더니 일정한 국적인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박능우 장관이 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국제법이 있을 리도 없고, 또 근래에 이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아마도 WHO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박능우 장관이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무식하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건 아니고 국민들이 중국인 못 오게 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중국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박능우 장관이 국제법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국제법이 국민이 이렇게 치료 방법도 없는 그런 감염병에 걸리고 그 주된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유입을 막겠다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있다는 것인지, 그 국제법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WHO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사태가 이제는 심각하다 하고 나섰죠. 한국 시간으로 1월 31일 새벽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약자로 PHEIC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상사태 선포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상황이 심각하고, 둘째, 이례적이고 그것이 통상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돼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되고, 넷째, 즉각적으로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조건을 다 충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통상 이러한 비상사태 선포를 할 때는 여행과 교역, 그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수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 조처가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내 뉴스로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중국이 악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잘못 알려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국 뜻대로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 후반부에서 그 내용의 바른 뜻을 밝히기로 하죠. 이렇게
중국 폐렴이 퍼지고 하면서 우리는 일찍부터 김정은이 하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 중국인의 출입을 차단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오면서 결국 그 계기가 된 것은 WHO의 비상사태 선포라고 하겠죠. 그러한 선포가 있고 나서 세계 각국은 아주 신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본을 보면은 2월 1일 자정부터 그때로부터 역산해서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한자로 호북성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요점이 이렇게 되겠죠. 중국 전체가 아니고 호북성에 있었던, 거기를 들렀던 사람,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 14일 이내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구역은 후베이성, 호북성이고 날짜는 14일을 더 경과했으면 금지 조치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금지는 뭐가 금지되느냐?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같은 2월 1일 호주는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본과의 차이는 중국 전역 어디를 갔다 왔든 다 대상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가지고는 14일이 경과된 자는 제외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서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조치는 무엇인가?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는 2월 1일부터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입국도 안 되고 싱가포르 경유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중국 전체 어디든 갔다 오면은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곳과 차이는 입국이 안 될 뿐 아니라 경유도 안 된다. 잠시 거쳐가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을 경과한 자는 이 조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월 2일 오후 5시부터 역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 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국 전체가 되죠. 14일 경과자는 제외를 합니다. 중국 갔다 온 지가 그러면 15일 된 사람, 이러면 제외가 되겠죠. 조처는 미국 입국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2월 1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월 31일 국제보건기구 WHO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생국가면 중국이 되겠죠.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이동 제한을 하는 것은 WHO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WHO의 그 권고 사항에는 김강립 차관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WHO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발표를 한다 하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170명이 사망했다 하는 그 정보에 근거를 둔 것이죠. 그러면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사망자가 대폭 늘고 밖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위원회의 권고는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자가 WHO에서 권고문을 내놓은 원문을 안 읽어보고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죠. 문재인 3류 정부, 그 3류 정부의 특징이 또 여기에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누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제안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인가? 중국인한테 듣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나라들이 그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고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하는 이런 것들은 WHO의 권고와 다른 조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감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2월 1일 현재 그가 한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아무 계획도 들어있지 않죠. 대한민국에서는 2월 1일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한 중국 대사가 왔죠. 그가 1월 30일에 왔는데 싱하이밍 씨라고 합니다. 그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가 아니고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WHO의 사무총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김강립 차관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허풍을 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관련 국가들이 WHO의 건의에 부합하는 과학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나라에 온 중국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WHO의 사무총장, 그의 이름이 참 특이한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이런 이름인데 그 사람이 중국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중국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다만 WHO에서 공개 게시해 놓은 그 권고문에는 반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중국에 대한 교역을 제한하는, 이걸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중국 대사가 완전히 비틀어서 자기들 이익되는 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인 싱하이밍 씨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차근차근 밝혀보기로 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로 온 그 중국인 싱하이밍 씨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월 1일까지 247명의 확진자가 완치되고 그 완치된 후에 퇴원을 했다. 완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러면 치료해서 완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인 싱하이밍 씨는 중국 폐렴 이것이 그 WHO의 비상사태 선포까지 불러온 그러한 이번에 이 바이러스 이름이 이렇죠. 우리가 노벨 소설이라고 할 때 그 철자를 씁니다.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 전염병의 이름인데 그것을 중국이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뜻이 분명하죠. 이런 면에서 중국인 싱하이밍 씨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중국 폐렴은 치료약이 없다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답변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247명은 중국 정부가 중국 측에서 치료를 해서 그 치료 결과 완치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개인의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치유가 된 것이지 약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완치시켰다. 우리가 완치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은 중국하고 같이 이 문을 열어놓고 같이 한통속이 돼서 이것을 다 끝낼 때까지 같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중국 우한이나 호북성이나 지금 중국 전역처럼 그렇게 온통 이 중국 폐렴 감염자 투성이가 돼가지고 사이좋게 같이 가고 같이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기술이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중국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겠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 내의 사망자도 304명이다. 또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게 중국을 위해서 그 복균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 문을 반드시 열어놓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중국인 싱하이밍이 한 겁니다. 또 그것을 중앙일보가 인터뷰랍시고 그것을 보도를 한 거죠. 이번에는 중앙일보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존심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이 중국인은 더구나 어이가 없는 것이 세계인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은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마라 하는 요구를 했을 뿐이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시진핑의 말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중국 폐렴, 이 바이러스는 악마다. 악마가 숨어있는 것을 놔둘 수 없다. 이것도 유체이탈 화법 맞죠? 그런데 그 악마를 불러 깨운 게 누굽니까? 중국에서 불러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계인에게 사과를 해야죠. 아주 염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세계관은 그 세계관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월 2일 낮에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두가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가 된 것이죠. 중국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확진자가 15명이고 그것도 3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확산되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2월 2일 오후에 문재인 씨 정부의 그 투톱이다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세균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비아냥도 있고 그런데 그가 이제 조금 기특한 소리를 했습니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또 이 당분간이란 말도 넣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은 중국 후베이성, 그 호북성이 되겠죠. 우한보다 좀 큰 호북성. 그 다음에 14일 경과자는 제외한다고 한 겁니다. 남들보다 상당히 늦게 하면서 2월 3일 하루 더 중국 쪽에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조처는 입국 금지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2월 4일 0시 현재 중국 호북성만을 거기 방문했든지 체류했든지 하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호북성 옆에 있는 다른 곳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아니 중국 나머지 전체는 다 받아들이고 이것은 때늦은 조치이기도 하지만 별 의미 없는 조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 중국 폐렴 발생에 대한 그 지도를 보면 온통 시뻘건색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마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굳이 호북성 이렇게 찔끔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싫어올 사람들도 싫어왔고 이런데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국민한테 립서비스나 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땅 어디가 됐든 거기에 방문을 하거나 체류했거나 또 거기에 잠깐 경유한 뭔가를 그 교통수단을 바꿔 타기 위해서 잠시 갔다 왔거나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하고 방문도 금지하고 대한민국에 경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 국민을 포함해서 교민들, 중국에 있던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그냥 민간 차원에서 입국을 할 교민도 없다. 그러니 그냥 막아도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2월 1일에 했던
뭐 14일 제한 이런 이야기들을 2월 4일부터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의미 있다고 할 그런 시기를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중국 폐렴이 확실히 멈출 때까지 무조건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해도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효과도 못 볼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WHO에서 이거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 다수설이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해두자면은 WHO의 국제보건규정이라고 하는 IHR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국제법이라고도 하고 또 WHO의 권고라고도 하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금지 조치는 최소한 3개월 동안은 해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상세히 하기로 하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해야 하는 그런 지금입니다. 이럴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폐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친중 정책이냐 반중 정책이냐 하면서 망설이는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망설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로 이 중국 폐렴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국경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는 가장 치명적인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이렇게 각국이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계속 중국 쪽으로부터 그 보균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막고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염덩어리 가장 시뻘건 그 중국을 둘러싸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 스스로 해주고 그리고 각국에서 다시 하고 이렇게 이중 울타리를 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바이러스 처음 나타난 이 바이러스를 잡는 일은 인류 전체가 도전을 해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 전체 인류의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폐쇄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불평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눈치를 보면서 미적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벌벌 떠는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WHO가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다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무엇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것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WHO는 한국 시각으로 2020년 1월 31일에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내놓은 이 권고 결정을 합니다. 그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번에 이 권고문을 작성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권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겠죠. 왜 하필이면 이 말을 권고문 속에 굳이 남겼는가? 이거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와 같이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는 통상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한다는 이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제외한 것이죠. 그 제외한다 하는 것을 기록을 남긴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것에서 빠지니까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이것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대략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측을 하는데 실패했다. 오판했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WHO가 좀 부패했다. 중국과 밀착됐다. 중국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고, 무엇인지 아무튼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런 것을 빠뜨렸다.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행 또는 중국으로의 여행, 중국에서 나오든 들어가든 또는 무역 제한, 이것을 WHO가 권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을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WHO의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틀린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국내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월 31일에 이 위원회가 여행이나 무역 제한을 빠뜨린,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풀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빠뜨리고 그냥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그 바탕이 되는 것, 우리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 권고문을 작성합니다 했던 현재 알려진 정보, 그게 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그 당시에 이 위원회가 알고 있던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 중국 폐렴 확진자가 7,711명이고 사망자는 170명이다. 그리고 중국 밖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왔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조금은 느슨한 그런 권고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2월 2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진자가 14,528명이 됐습니다. 2배가량 됐죠. 사망자가 304명이 됐습니다. 역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2월 2일엔 중국 이외의 국가인 필리핀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국과의 여행이나 무역 제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렇다면 WHO 위원회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측에 실패했다, 오판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2월 2일의 상황하고 1월 31일 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의 그 상황,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정보, 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정보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차단,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이라는 것을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딴 때는 늘 하던 것을 특별히 이번에는 이것을 빠뜨렸다, 빼줬다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능력 부족, 오판이었다. 의지를 갖고 그 짓을 했다 하면 부패했다는 비판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국을 폐쇄하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오는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WHO가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걸 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WHO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 그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WHO가 그것을 권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WHO의 이번 그 권고만이 아니고 국제법 규정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WHO의 그 국제보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HR, 이번에 이러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와 관련된 것이 이 국제보건규정 제43조입니다. 그런데 제43조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그 차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와 국제관계를 판단할 때 국제법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그 법을 강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 존재할 때 법이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히 이 공법이 그렇죠. 민사법은 조금 다른데 공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사회는 또 다른 어떤 그 종갓집 같은 그런 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죠. 대등합니다. 국제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대등합니다. 어느 나라나 힘이 센 미국도 n분의 1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두뇌의 차이인 것이죠. 아무리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도 n분의 1로서 대등하게 국제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워낙 삼류라서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은 국제법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법은 그냥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들어가 보면은 규약, 협약 이래서 회원이 아니면 지킬 필요도 없고 또 회원일 때는 정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탈퇴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강제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회원일 때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국제법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국제법의 주체들은 전부 그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들이 되죠. 서로 간섭을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내가 이 약속은 지키겠다고 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내 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 거기에 감염이 되고 치료법도 없고 계속 확산이 되는데 그것을 들어오지 마 하는 것을 WHO가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제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핀트가 어긋났던지 아니면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국제관계에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최고권입니다. 불가침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싸우다 죽어도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눈치를 봐서 중국 경제에 타격이 가니까 우리 국민이 생명이 위태로워도 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자들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런 기초 하에서 국제법을 들여다보면은 판단이 아주 쉬워집니다. WHO의 그 국제보건규정 제43조는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실을 밝히고 들어갑니다. 이번 사례를 적용시켜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이것은 어느 나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선포 상황에서 WHO의 권고 조치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WHO가 권고한 그 정도만 해도 되지만 더 높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간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 이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보호 조치를 했다 하고 통지는 해달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적인 이유, 이러한 보호사항의 이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그냥 통지해 달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WHO는 자주독립국의 이러한 국가적 조치에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WHO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규정, 이것은 어떤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조치를 무효화할 권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WHO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다, 그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특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통지를 해주는 내용에서 과학적인 정보라든지 이론적인 근거 같은 것이 도무지 제대로 제시가 돼 있지 않다, 즉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다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재고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WHO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국가로서, 회원국으로서, 그 조약에 참가한 그런 국가로서 어떤 일을 하면 되냐 하면은 이 재고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시한이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WHO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검토 좀 해보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입국 금지 조치 그만두겠다, 이러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설명하기 어렵겠습니까?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폭넓게 허용이 되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는 그 누구도 한 걸음도 들어서지 말아라, 이런 조처를 취한다고 해도 이것은 WHO 권고 위반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에서 대충 보도한 것들, 또 중국 대사가 한 이야기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측에서 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또 자주적이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비굴하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끌려다니고 속고 그런 것인지를 잘 알았을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다, 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책임을 가지고 중국을 폐쇄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 대한민국 쪽으로 그 바이러스 잡기 전에는 한 걸음도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고 인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패기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